네, 이번 시간 찰칵찰칵 날씨 담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초보 탈출을 위해서 함께해 주실 이종훈 작가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저희가 관광렌즈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넓은 화각과 깊은 심도 그리고 독특한 왜곡이었어요. 제가 한 주 동안 관광렌즈를 이용해서 좀 사진을 여러 번 찍어봤거든요. 근데 생각처럼 이렇게 다루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렵던데 관광렌즈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관광렌즈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넓은 화각과 또 깊은 심도 때문에 화면에 너무 많은 요소들이 포함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화면에서 중심이 될 만한 특별한 요소입니다. 모든 영화에는 눈에 띄는 주연 배우가 있는 것처럼 사진에서도 보는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피사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장의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두 장의 사진 한 번에 비교를 해보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바로 알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진에서는 시선을 사로잡는 피사체가 명확하게 있는데 두 번째 사진에서는 이렇다 할 피사체가 없어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관광렌즈를 이용해서 같은 장소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첫 번째 사진에는 꽃밭에서 유독 눈에 띄는 색을 갖고 있는 꽃을 찾아서 가까이에서 촬영했고, 두 번째 사진은 꽃밭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도록 촬영했습니다. 이렇게 관광렌즈를 이용할 때는 중심 피사체와 주변 피사체의 관계가 명확해지도록 화면을 구성하는 것이 노하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내용을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표준 렌즈와 망원 렌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라 씨, 관광렌즈는 보이는 화면 각도가 넓어서 광각이라고 네. 부른다고 했는데 네. 표준 렌즈는 왜 표준 렌즈가 됐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아니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이 표준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기준이 된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요. 표준 렌즈가 어쩌다가 렌즈의 표준이 된 거죠? 네. 표준 렌즈는 사람의 시각과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기준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눈의 화각은 매우 넓지만 한 점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50도 이내의 대상을 식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표준 렌즈가 우리 눈이 보는 것과 매우 비슷한 화각을 보여주기 때문에 표준 렌즈가 된 것이죠. 네, 그렇군요. 그럼 관광 렌즈에서 이야기했던 원금감이나 아니면 화면 왜곡처럼 이 표준 렌즈에도 특성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표준 렌즈의 특성들도 사람의 눈과 비슷한지 궁금합니다. 네. 표준 렌즈에서는 원근감도 우리 눈으로 보는 것과 매우 비슷하게 표현되고 화면의 왜곡도 잘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표준 렌즈로 찍은 사진을 봤을 때 아주 편안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결정적 순간 또는 찰나의 미학으로 잘 알려진 사진가 앙리 까르띠에-브레송이 거의 언제나 사용했던 렌즈도 바로 표준 렌즈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유명한 사진가가 즐겨 사용했다고 하니까 관심이 더 많이 가는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표준 렌즈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아보죠. 네. 표준 렌즈는 대략 50도 내외의 화각을 갖고 있고요. 대부분의 표준 렌즈들이 낮은 조리개 값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출시되기 때문에 조리개 선택의 폭이 넓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관광 렌즈나 망원 렌즈들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하고 또 무게도 가볍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가님, 그런데 방금 전에 우리가 관광 렌즈 활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두 개 사진을 비교해보면서. 표준 렌즈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네. 표준 렌즈는 사람의 눈과 매우 닮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른 렌즈들에 비해 렌즈의 개성이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의 구도나 피사체의 구성과 배치 같은 요소들이 부각되어야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진가 앙리 까르띠에-브레송의 작품을 보면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고 편안한 화면에서 돋보이는 인물의 배치와 다양한 화면 구도가 인상적입니다. 표준 렌즈의 편안한 느낌 때문에 피사체의 구성과 배치 같은 작가의 노력이 돋보이는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망원 렌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차례인데요. 관광 렌즈와 표준 렌즈를 배워서 그런지 뭔가 망원 렌즈는 쉽게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망원 렌즈는 화각이 좁을 것 같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원근감이나 왜곡 이런 것들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망원 렌즈의 대체적인 특징은 관광 렌즈와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우선 유라 씨가 방금 생각하신 대로 화각이 좁다는 점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40도 이하의 화각을 갖는 렌즈들을 망원 렌즈로 분류합니다. 사진으로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표준 렌즈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처럼 편안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망원 렌즈를 이용해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약 16도의 화각을 가진 망원 렌즈를 이용해 촬영한 사진입니다. 망원 렌즈의 좁은 화각은 화각이 좁아질수록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를 사진으로 크게 찍을 수 있다는 장점과도 연결됩니다. 네, 망원 렌즈를 이용을 하니까 한강에서 그 남산타워의 라운지까지 아주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가까이 갈 수 없는 촬영 대상을 크게 찍고자 할 때는 망원 렌즈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망원 렌즈는 얕은 심도 표현이 가능하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얕은 심도는 특히 인물 사진에서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네, 자, 인물 사진에서의 큰 효과라면 사람은 선명하게 보이고 또 주변은 좀 흐리게 표현이 되는 그런 사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진을 함께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인물 촬영에 망원 렌즈를 활용하면 얕은 심도를 이용해 인물과 배경을 손쉽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사진에서 인물을 자연스럽게 돋보이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 화각이 좁고 심도가 얕다는 거 외에 망원 렌즈의 특징 또 다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바로 원근감 압축 현상입니다. 광각 렌즈에서는 원근감이 증폭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반면에 망원 렌즈에서는 원근감이 압축되는 현상으로 인해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들도 실제보다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망원 렌즈는 좁은 화각과 얕은 심도가 가능하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들도 마치 가깝게 느껴지게 하는 그런 원근감 압축 현상이 발생한다는 이렇게 세 가지 특징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작가님, 이 망원 렌즈는 대부분 크고 굉장히 무거워서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주의사항 없을까요? 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망원 렌즈는 표준 렌즈에 비해서 대부분 좀 더 크고 좀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렌즈를 휴대하기에도 다소 불편함이 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제 망원 렌즈를 사용할 때 더 큰 불편함으로 느껴지는 부분은 정확한 초점과 빠른 셔터 스피드의 필요성입니다. 망원 렌즈의 경우 광각 렌즈나 표준 렌즈에 비해서 심도가 매우 얕기 때문에 촬영 시 정확한 초점을 맞추지 않을 경우 촬영자의 의도와는 다른 사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또 망원 렌즈는 광각 렌즈나 표준 렌즈에 비해 카메라의 흔들림에 취약하기 때문에 더 빠른 셔터 속도를 필요로 합니다. 충분한 셔터 속도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사진이 흐리게 나올 확률도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주의사항이 있네요. 자, 그럼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까지 광각 렌즈, 망원 렌즈, 표준 렌즈까지 모두 다 배워봤는데 조금 더 해주실 말씀 있으세요? 네, 많은 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실 만한 내용을 한 가지만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렌즈는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광각, 표준, 망원 이렇게 렌즈의 화각을 이용해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화각을 조절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줌렌즈 혹은 단렌즈로 나누는 것입니다. 결국 단렌즈이면서 광각인 렌즈, 표준인 렌즈, 망원인 렌즈가 있는 것이고요. 이와는 별도로 광각에서 표준까지 조절해서 쓸 수 있는 줌렌즈 혹은 표준에서 망원까지 조절해서 쓸 수 있는 줌렌즈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있다는 점입니다. 네. 네, 오늘은 표준 렌즈와 망원 렌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더불어서 렌즈의 구분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었는데요. 렌즈의 특성을 잘 알아두시면 자신이 촬영할 피사체를 좀 더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 만들 수 있겠죠? 찰칵찰칵 날씨 담기 다시 보기는요, YTN 웨더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요. 또 다양한 사진 강좌 정보는 올림푸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함께 해주신 이종훈 작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